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최근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살찌는 음식이 아니라면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무슨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이런 영상 보지 말고 그냥 적게 드세요. 자,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어떤 음식이든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진다. 이건 당연하게도 사실입니다. 살 빠지는 음식이라는 게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마법의 음식은 아니고, 살찌는 음식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먹으면 살이 엄청나게 찌는 음식인 것도 아니에요. 살 빠지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게 가능하고, 살찌는 음식이라도 조금만 먹는다면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백미밥을 그대로 먹으면서 먹는 양을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도 있어요. 살찌는 음식이든 살 빠지는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요? 그러면 살찌는 음식, 살 빠지는 음식을 왜 구분한 거죠?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식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식욕을 자신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욕이 강해서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나는 원래 식욕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어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식욕이라는 거는 먹는 음식의 종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진 음식 공부한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살찌는 음식이라는 거는 영양소의 함량이 높으면서 소화 흡수가 빠른 음식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분비를 해요. 급하게 많이 분비된 인슐린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슐린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당을 낮추는 일과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낮아지게 되고,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혈당이 너무 높아져도 안 되지만 혈당이 너무 낮아져도 안 됩니다. 항상 일정한 범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그 혈당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음식이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 지방이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버리면 당장 쓸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또 음식이 먹고 싶어지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충분한 양의 식사를 했더라도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또 배고픔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살찐 음식을 먹게 되면 같은 과정이 반복되니까 또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배고픔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해서 배고픔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배고픔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생기는 배고픔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이 가짜 배고픔에 따라서 3시간에서 4시간마다 식사를 하게 되면 배고파서 먹은 음식이지만 너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닌데 계속해서 음식을 먹은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점점 비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을 자주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은 식욕이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식욕이 아니라 살찌는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짜 배고픔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살 빠지는 음식이라는 거는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음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은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지 않아서 가짜 배고픔이 없는 음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살찌는 음식으로 먹으면 가짜 배고픔이 생겨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만족을 하는데, 살 빠지는 음식으로 먹으면 가짜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만족을 하는 거죠. 실제로 다이어트의 성공 후기를 보면 위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실 이 현상은 위가 줄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살찌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 사라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위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었다고요? 자, 적은 양의 식사를 하면 위가 줄어들고, 위가 줄어들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걸 맞다고 하면 단식이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돼서 적은 양의 식사를 하면 위가 줄어들 거고, 위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면 다시 살이 찌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식이나 저칼로리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되죠. 사실 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신축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위의 크기에 관여를 하는 게 바로 식욕입니다. 위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음식을 더 먹고 싶다라는 식욕이 강해지게 되면 위의 크기가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위가 늘어나고 많은 음식을 먹어서 비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상 식욕을 없애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이 이상 식욕을 없애는 방법이 가짜 배고픔을 만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살찐 음식이라는 거는 가짜 배고픔을 만드는 음식을 말하고, 살 빠진 음식이라는 거는 가짜 배고픔을 만들지 않는 음식을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가능한데, 살찐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배고픔을 억지로 참고 적은 양을 먹어야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가짜 배고픔이 채워질 정도로 음식을 먹으면 그건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먹는 음식의 종류를 살 빠진 음식으로 바꿔서 먹게 되면 가짜 배고픔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야. 식사를 했을 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니까 식사 횟수 자체가 줄어들고, 배부르게 먹더라도 영양소의 함량이 낮거나 소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싶지 않고 배고픔을 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원래 먹던 음식을 좀 적게 먹으면서 배고픔을 참으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계속 실패하시는 분이 있다면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